손흥민을 응원하는 팬이 만드는 축구방송 중그렇지 플러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수원에서 열린 토트넘과 세비야의 프리시즌 평가전이 1대1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의 한국 투어가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팬들은 손흥민 덕분에 아주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수 있었죠. 매우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비야는 챔피언스 리그 4강이 빛나는 팀 아닙니까? 프리시즌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의 아주 수준 높은 경기였습니다. 바로 정리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토트넘은 3-4-3으로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케인은 언제나처럼 똑같았고요. 히샬리송이 오른쪽에 배치됐네요. 클루셉스키가 있던 자리죠. 그리고 중원에는 세세뇽, 스킵, 호이비에르, 모우라.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모우라입니다. 저번 1차전 팀 K리그와의 경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오른쪽 윙백으로 기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는 로메로, 다이어, 산체스. 이번엔 요리스가 시작부터 같이 하네요.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토트넘이 이번 세비야전은 좀 진심이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올랐던 팀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경기 시작하자마자 과열됐어요. 지금 이 선수는 히샬리송입니다. 마치 세비야 선수들한테 얻어 터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굉장히 거칠었어요. 처음부터 압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세비야만 그런 게 아니죠. 4분 29초 토트넘의 공격 상황인데요. 여기까지 전방 압박하는 거 보세요. 토트넘의 전방 압박도 정말 빡셌습니다. 자, 그러다가 12분에 괜찮은 상황이 연출되어 윙백 모우라와 오른쪽 공격수 히샬리송의 멋진 브라질리언 콤비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모우라가 빠른 발과 개인기를 이용해서 치고 나가죠. 자, 이 상황에서 히샬리송 선수 손 보이죠? 자기한테 달라는 신호를 합니다. 모우라는 히샬리송한테 패스를 하고 본인은 안쪽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역시 히샬리송이 윙어로서도 손색이 없다라는 겁니다. 크로스를 정확하게 올리더라고요. 아쉽게도 세세뇽 선수가 놓쳐서 좋은 기회를 무산시키긴 했습니다만 히샬리송의 저돌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는 정말 MLS 로얄과 정말 비교되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공격수의 위압감이 느껴져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 이 세 명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세계 최고급 공격진이라고 봐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번 평가전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히샬리송이 지금 열심히 뛰면서 적응을 하고 있어요. 약간 안 맞고 있는데 이건 0점이 안 맞는 거는 프리시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보는 거는 저돌적인 돌파, 그리고 윙어로서 정말 괜찮더라. 질 높은 크로스도 올리고 본인이 직접 골로 마무리도 지을 수 있고, 히샬리송이 들어오면서 정말 공격의 옵션이 다양해졌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13분의 상황인데 그 토트넘의 수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캡처했던 장면이에요. 이 간격이요 굉장히 좁아졌어요. 작년에 누누 시절 생각해보면 이 간격이 굉장히 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패스미스도 많았고, 그리고 스탯으로 증명됐던 게 뛰지를 않았단 말이죠. 지금은 열심히 이 좁은 간격 유지하면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요즘은 진짜 열심히 뜁니다. 이 정도는 돼야 수준급의 팀 아닙니까? 확실히 팀 DNA로 장착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우승 경쟁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매치였습니다. 전반 15분 손흥민의 중거리 슛이 있었죠. 가마차기를 쫙 시도를 했는데 완전히 감기지 않고 튕겨 나갔습니다. 아직은 프리시즌이니까 0점이 안 잡힌 거죠. 덜 감겼어요. 그래도 모습은 멋지네요. 그리고 17분의 상황, 이건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좀 특별해 보였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모우라입니다. 모우라가 최종 수비를 하면서 공을 걷어내는 모습, 윙백으로서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좀 기뻤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팔아버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모우라잖아요. 이번 프리시즌으로 보건대 콘테의 머릿속에는 모우라가 있습니다. 윙백으로 계속 기용해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건 전반 20분의 상황,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멋진 공격이 나왔던 장면입니다. 히샬리송이 기습적인 패스를 날립니다. 손흥민의 공간을 보고 날리는 거죠. 통상 이런 거는 지금까지 케인이 해왔던 건데 케인만 이걸 할 줄 아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0점이 안 잡혀서 너무 길어서 차단되긴 했습니다만 히샬리송도 충분히 손흥민의 마누라가 될 수 있다. 케인처럼 공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점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25분 기존의 팀 멤버도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호이비에르 선수가 앞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헤딩을 하고요. 그걸 손흥민이 바로 리턴을 받은 호이비에르가 바로 케인에게 패스, 그리고 멋있는 케인의 슛, 골. 하지만 오프사이드였습니다. 노골이긴 했습니다만 정말 괜찮은 모습이었다.
골이 터지려면 약간 기습적이어야 되고 빨리 진행돼야 되잖아요. 이게 탁탁탁 진행되면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무엇보다 저번 1차전에서도 느낀 거지만 케인 선수가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굉장히 살이 쪽 빠졌고요. 슛도 정확하고요.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이 0점이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고 케인의 슛은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저번 시즌과는 다르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 있는 모습. 이번엔 내가 득점왕을 하겠다, 이런 각오가 느껴져요. 그리고 32분 47초 재밌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세센용이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 선수가요, 헤딩을 날리죠.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으로 가서 막히긴 했습니다만 저번 1차전 팀 K리그와의 경기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헤딩을 하네요. 손흥민을 바라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매 시즌마다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에는 헤딩슛을 장착한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좀 드네요. 손 선수가 헤딩까지 잘하면 와, 보세요. 점프 좋았고 물론 뒤에 히샬리송이랑 겹치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손흥민으로서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자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타점을 맞추고 골키퍼 정면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유효 슈팅, 이 정도면 괜찮은 헤더다. 어느 순간엔 우리가 헤딩골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36분 52초에요. 양팀 통틀어 전반에서 가장 멋진 슛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손흥민의 전 동료 라멜라입니다. 호쾌한 중거리 슛이 골대를 맞고 나갑니다. 라멜라 선수 참 이런 거 보면 아쉬워요. 토트넘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부상으로 그냥 쟁여져 있었죠. 세비야에게서 완벽하게 부활한 모습입니다. 멋진 킥 장면, 그리고 어쩜 이렇게 골대에 맞췄는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 세비야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수준 높은 팀, 챔피언스 리그 4강은 그냥 하는 팀이 아니라는 게 느껴진 게 뭐냐면요, 슈팅 템포가 확실히 한 박자 반 박자는 더 빠르더라고요. 상대 수비에게 예측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골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비야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도 드러나죠. 토트넘이 38분 기준 36.3%, 세비야가 63.7%. 전반엔 세비야가 더 장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콘테 감독이 좀 걱정이 많겠어요. 그러다가 42분에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몬티엘 선수와 볼 경합을 하다가 그만 몬티엘 선수의 얼굴을 가격하고 맙니다. 이게 좀 심각했던 게, 되게 아프겠죠? 제대로 맞았어요. 고개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결국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피투성이가 됐어요. 아마 이쪽을 맞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웠죠. 당황해하고 있는 손흥민. 그러면서 전반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갑자기 아까 얻어맞았던 몬티엘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와서 막 화를 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평소답지 않게 손흥민 선수가 어깨로요 팍 밀칩니다. 몬티엘 선수를요. 그러니까 일촉즉발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로메로 달려들고 히샬리송 달려들고, 그래서 막 보디가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요. 라멜라도 몬티엘을 열심히 가서 말렸습니다.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몬티엘 선수가 욕을 한 게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F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나 싶었어요. 손흥민이 이런 선수가 아닌데 여기서 갑자기 역정을 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좀 찜찜한 상태에서 전반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기사들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47분에 좋은 찬스가 나죠. 토트넘 특유의 속공입니다. 손흥민 달려가죠. 그래서 다다다 달려가서요, 수비를 1명, 2명, 3명, 4명, 5명을 달고 기가 막힌 시야죠. 셉셉에게 줬는데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소녀슛, 아주 약한 슛을 날려서 잡히고 맙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전반적으로 0점이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위치 선정은 정말 좋았으니까요. 그 실력 그대로 있었던 건 증명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약간 걱정이 있거든요. 어린 선수라 히샬리송한테 너무 눌리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 탕강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데이비스 들어왔죠. 수비진의 교체도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자, 그러다가 느닷없이 나타나는 찬스. 49분에요.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멋있는 마르세유 턴. 하지만 옷깃을 끌어잡히죠? 그 와중에도 쓰러지면서 케인에게 볼을 넘깁니다. 그 공을 깔끔하게 케인이 마무리. 골. 선제골입니다. 와, 이 수비 4명을 달고요, 안으로 쇄도를 해서요, 거기서 마르세유 턴을 그 와중에 개인기를 부리는 걸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건 이렇게 끌어잡히거든요. 그래서 마르세유 유턴이 완전히 완성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보통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프리킥을 얻는 건데 와, 요걸 든든한 이 코어 근육으로요 버텨냅니다. 이거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딱 버티고 있다. 그리고 기어코 패스. 이 각도로 보면 더 완벽히 보이죠? 이 단단한 코어와 허벅지 근육으로 넘어지지 않고요. 결국은 패스를 해냅니다. 기뻐하는 손흥민. 이런 게 진짜 실력이죠.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 차범근 선수가 유럽을 씹어먹었던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뭐였습니까? 그쵸. 그 엄청난 허벅지 아니었습니까? 손흥민 선수도 저 앳돼 보이는 얼굴과 다르게 엄청난 허벅지를 갖고 있어요. 그 허벅지는 그냥 나옵니까? 역시 훈련에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있을 세비야가 아니었습니다. 63분에 라키티치의 호쾌한 중거리 슛이 터집니다. 요리스가 멋있게 날라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있게 네트를 가릅니다. 기뻐하고 있는 라키티치. 이로써 1대1이 됐죠. 정말 멋있는 슛이었어요. 탁, 탁, 빵.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반박자, 한 박자 빠른 슛. 자, 그러면서 경기는 69분에요. 선수들을 대거 교체해주죠. 결국 브라이언 힐과 손흥민이 교체가 됩니다. 호이비에르와 케인도 함께 빼줬어요. 박수를 치며 경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손흥민. 벤치에 들어가서 로메로 선수와 이렇게 잡담 나누는 모습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는 종료됐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경기였죠. 하지만 두 감독에게는 서로의 약점이 발견돼 있으니까 머리가 복잡했을 경기였을 겁니다. 아, 라키티치는 역시 라키티치였어요. 손흥민도 손흥민이었고요. 그럼 이제 손흥민의 평점, 언론 반응 보시겠습니다. 풋볼 런던입니다. 이번에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파견이 됐죠.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전반 평점, 후반 평점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리시즌이다 보니까 전반, 후반만 뛰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이 기사는 전반 평점입니다. 요리스 키퍼 7점, 로메로 8점, 모우라가 8점을 받았네요. 오른쪽 윙백으로서 플레이를 했다. 좋은 링크업을 보여주었다. 그의 동료 브라질리안 히샬리송과 함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헤딩 걷어내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스킵도 7점 받았고요. 히샬리송 6점을 받았습니다. 전반전에 많은 날카로운 공격을 했다. 제가 아까 칭찬했던 윙어로서의 멋진 크로스, 세센용이 못 받아서 성공시키진 못했지만 그 멋진 크로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케인 6점이고요. 손흥민도 6점이고요. 여기서도 손흥민의 헤딩을 언급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다라고 하면서 6점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엔 후반전 평점 보실게요. 요리스 6점, 탄강가 7점, 괜찮은 점수 받았네요. 벤 데이비스 7점 받았고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벤 데이비스가 약간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 6점. 에메르송 로얄에 대해서 말이 많긴 하지만 이제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로얄도 필요한 자원이긴 합니다. 좀 폼이 더 올라왔으면 좋겠고 좀 더 크로스가 정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충분한 전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윙백으로서. 그리고 벤탄쿠르 7점. 확실히 이번 경기를 보면서 스킵은 좀 더 수비에 능하고 벤탄쿠르는 좀 더 공격에 강하다.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콘테 감독한테는 엄청난 옵션이죠. 수비가 필요한 경기에선 스킵, 창의적인 공격이 필요한 경기에서는 벤탄쿠르입니다. 누누 시절 생각하면 엄청난 공격의 옵션이죠. 그리고 호이베르 6점, 도티 6점, 그 클루셉스키 7점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소녀슛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을 여기 설명되어 있네요. 약한 슛. 하지만 67분경에 괜찮은 슛도 날리고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해리 케인 8점입니다. 여전히 패스도 잘했고요. 이번 시즌은 프리시즌부터 날이 서 있는 케인. 그리고 손흥민 8점입니다. 아까 전반에는 6점이었죠. 8점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앙을 뚫고 달려갔다. 잘 돌아섰다. 잡혀 쓰러지기 전에 저지당한 마르세유 유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공을 케인에게 넘기면서 Managing to라는 표현을 썼죠. 가까스로 공을 케인에게 시프트하면서 후반 초반에 골을 기록하게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크루셉스키한테도 좋은 찬스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 남겨놓고 케인과 함께 교체되었다. Constant threat, 계속적인 지속적인 위협이었다 라고 하면서 평점 8점을 받았습니다. 오늘 계속 위협적이었어요. 폼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루카스 모우라에 대한 콘테 감독의 언급이에요.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모우라와 얘기를 해봤다. 내 생각에 모우라의 윙백 포지션은 나한테 좋은 옵션이 될 것 같다. 나는 과거에 페리시치도 그 포지션, 윙백 포지션으로 바꿔봤다. 자기가 성공적으로 윙백으로 바꿨던 선수들을 언급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윙어에서 윙백으로 자기가 성공적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루카스 모우라는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고 루카스와 나는 이 윙백 포지션이 좋은 옵션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윙백으로 바뀐 선수가 100%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루카스 모우라는 그 윙백 포지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네요. 난 루카스 모우라가 훈련 세션에서 보여줬던 헌신에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밤 좋은 플레이를 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루카스 모우라한테 만족하고 있네요. 라는 얘기는 루카스 모우라가 이번 시즌에 윙백으로서 자리를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입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손흥민 계속 잘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예, 이거는 영국의 타블로이드 더 선의 보도입니다. 아까 몬티엘 선수와의 그 다툼, 예, 이 맞는 장면하고 이 적나라한 피 흘리는 장면을 보여주면서요. accidental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라 사고, 우연한 손의 엘보우라고 해놨습니다. 예, 이 사진은 아주 더 적나라하네요. 그러면서 후반에 다퉜던 장면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손흥민에게 맞섰다. 이런 표현도 나오네요. 여기도 나옵니다. 히샬리송과 로메로가 몬티엘을 말렸다. 국내 언론에서도 주목했어요. 자국 동료들까지 나서서 말렸던 비매너 몸싸움. 예, 여기도 나오지만 몬티엘이 라멜라와 로메로와 같은 국적, 즉 아르헨티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말린 거죠. 히샬리송이 적극적으로 막았던 것도 언론에서 주목했죠. 확실히 히샬리송은 상대 팀일 때는 정말 나쁜 놈이지만 같은 팀일 때는 정말 든든한 좋은 팀 동료죠. 아무튼 이 장면에 대해서 손흥민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보시죠. 따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도치 않은 사고였는데 그 선수가 내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다.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말을 걸더라. 좀 더 성숙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예, 다른 기사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숙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라며 아직 많이 배워야 한다라며 자책했다. 예, 이 워딩 그대로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감정을 컨트롤 못한 걸 수도 있고요. 아까 제 추측처럼 몬티엘 선수가 욕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겠죠. 어떠셨습니까? 손흥민 경기 보니까 참 좋으셨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손흥민 덕분에 행복합니다. 손흥민 덕분에 멋있는 프리미어리그의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됐고요. 손흥민 덕분에 우리 안방에서 대한민국에서 수준 높은 경기를 2경기나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복덩이도 이런 복덩이가 없어요. 앞으로도 프리시즌 경기가 또 남아있죠. 그 경기 중에는 전 감독, 또 제가 애정하는 무리뉴 감독과의 AS 로마와의 평가전도 있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재밌는 경기입니다. 부디 남은 프리시즌 3경기 동안 다치지 않고 폼만 제대로 올려서 이번 시즌에서도 또 한 번 득점왕을 노리는 손흥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